오늘 수계법회에 참석해서 수계를 받고 행복했습니다. 개첩을 열어보니 5계와 10중대계가 적혀 있던데 다 지켜야, 5계 10중대계 말고 그것도 지켜 있었는데 무생계, 무생계도 적혀 있었는데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지만 혹시 다 지키지 못할 때 어떤 계율을 꼭 지켜야 하고 어떤 계율은 좀 여유를 가져도 될지 알려주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아니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그날 금강경 봉창기도 그 법문할 때 사실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거를 다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거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맑아지는 거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한두 개가 깨지게 되면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맑히는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그 추나요법 하듯이 하다 보면 조금 안 좋아지면 또 가서 또 받고, 또 가서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진짜 올바라졌다가 아니고, 나는 달라지려고 한다가 핵심입니다. 방점이 지키는 건 거기에요. 그래서, 유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과증물탄 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허물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허물이 있대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래서 옥에 있는 기스는 깎으면서 사라지는 거래. 옥에 이렇게 흠이 생기면 그걸 깎아가면서 없어지는 거래. 그러니까 노력해서 조금씩 완전해지려고 하는 쪽으로. 그러면 그렇게 진짜 되느냐? 안 되지. 안 되지. 위인전 읽는다고 다 위인되냐? 하지만 그렇게 닮아가려고 우리는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귀한 거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내는 순간 조금씩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떨어진 게 있어요. 덜 떨어진 게 있어. 그래서 5계가 살도운망주거든요. 살도운망주. 술은 좀 약해요. 계율이. 술이 좀 약합니다. 그 인도는 더운 지역에 술 안 먹어서 그래. 술을 세게 마시는 사람이 없어. 더우면 독한 술을 잘 안 마셔요. 추운 쪽으로 갈수록 독한 술을 마시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술에 대한 계율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요. 그걸 차계라고 하는 거고. 살도운망이 죽이지 마라에서 핵심은 사람 죽이지 말아요. 사람 죽이지 마라. 가장 큰 거는 사람 죽이지 마라. 도둑질은 오전 이상은 바늘 하나 이상. 그리고 제가 절에서 쓰던 방식이 있는데, 훔치는 건 아니고, 여기 이런 물건이 있네? 근데 주인이 불분명해. 절에 그런 물건들이 있거든. 근데 그걸 내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 그런데 아무도 반응을 안 보여. 그럼 한 번 더 옮기다. 이렇게 아무도 반응 안 보여. 내 방으로 갖다 놔야지. 반응을 보이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으면 돼. 훔치냐? 아니야. 훔치지 않아.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되게 좀 웃던데, 나는 원래 그 계율에 보면 뭐가 있냐면 금은을 만지지 마라. 요즘은 돈 만지지 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돈 만지지 마라. 돈 만지지 마라거든.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래서 카드를 쓴다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게 그거 아니냐? 뭐 눈 가리고 아웅이냐? 조삼모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주어진 원칙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지키려는 마음이 나를 맑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 남방불교 쪽에 가면 그 희한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 중에 돈을 만지지 말라 하니까 부채에 지갑이 있어. 아니, 우리는 사실 도시에만 살면 돈을 진짜 안 만져도 돼요. 동전 지갑이 없어졌잖아. 기억 안 나요? 예전에는 동전 지갑을 다 들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동전 지갑이 없어졌고 요즘은 지갑을 주워도 그 안에 10만 원도 없는 경우 많아. 왜냐하면 큰 돈 없어. 그냥 잠깐 쓸 정도의 비상금 정도만 있고 대부분 다 카드거든. 그러니까 지갑 잊어버렸을 때보다 핸드폰 잊어버렸을 때 사람이 더 당황하잖아. 아니, 맞잖아. 거기 이거 막 사진도 있고 막 전화번호도 있고 다 머리 복잡하고 이렇게 된 거고, 지갑은 뭐 어쩔 건데 뭐 큰 것도 아니고 몇 개만 신고하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걔네는 이게 부채를 되게 큰 거 들고 다니거든. 그 부채 용도가 아니고 양산 용도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방구 부채를 들어. 방구 부채, 동그란 부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되게 큰 거를 양산같이 이렇게 하면서 생겨. 그 붙인다고 해결되는 날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어. 지갑이. 그래서 거기다 돈을 넣는 거야. 그리고 물건을 내가 사야 되면 이 부채를 내밀어.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꺼내가. 그리고 잔돈을 다시 넣어. 보고 있으면 저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그렇게라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귀한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뭐냐면 조금이라도 닮아가려는 마음,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려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약간 더 불편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돈 안 만지고, 진짜 부자는 돈 안 만지고도 살 수 있을걸? 전부 밑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큰 거는 인터넷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 아니, 그렇잖아. 지금은 신용사회니까. 그래서, 뭐, 훔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있고, 근데 뭐, 지금 뭐, 그렇게까지 훔칠 일은 없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치안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래서, 잘못 훔쳤다가 요즘은 훅 갑니다. 떨어진 거 주웠다가도 잘못하면 훅 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음은, 출가한 사람은 단음이고,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은, 아예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사람은 정해진 사람하고만. 그래서 불사음이고, 사음이고, 거짓말이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이 제일 어려워. 거짓말이 제일 어려운 거야. 그게 악의적인 거짓말 말고 재밌게 하면서 MSG를 탈 때 거짓말이 들어간다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 말하다 보면 그냥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진짜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약간 선인장 같은 사람이 되거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과장도 하고, 본 것처럼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말이 많으면, 입이 문제가 되면 맨날 그 천수경 보면 수리수리 마수리, 정구업진원부터. 그러면 수리하다가 다 끝나? 얼마나 입을 수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제 음식은 이제 코스로 하고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냥. 그래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이게 성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잘해서 조금이라도 덜 해야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나를 바꿔서 좋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만 있으면 돼. 그래서 계율과 관련해서는 그게 있어요. 계율이라기보다는 계지. 수계니까 여러분들은 다 계예요. 여러분은 율을 밟지는 않습니다. 율은 법이고 계는 도덕적인 거거든. 내가 율 전공자라니까. 우리 내일 법장 스님하고도 하는데 법장 스님도 율 전공자다. 근데 웃기게도 둘 다 율하고 좀 잘 안 친하게 생겼다. 별로 약간 안율 같이 생겼지. 안율 같이 생겼어. 근데 내가 더 정통이야.
법장 스님은 그 대승계거든. 우리는 소승률이에요. 아, 이게 또 달라. 대승계하고 소승률하고 좀 달라. 율은 법이고 개는 도덕이라니까.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율은 세금이에요. 율은 세금이고 법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저렇게 이번에 그 산불 크게 났잖아. 그러면 기업에서 약간 준조세 같이 띠끼는 거 있거든. 산불 재난지원금 뭐 이런 식으로 좀 내야 되거든.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아, 네가 그 정도 벌면서 그건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게 도덕이야. 그게 개야. 그리고 율은 세금이기 때문에 안 내잖아. 386 그 기동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맞잖아. 에? 386 아니요? 그렇게 해서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자 조사 나왔습니다. 이래갖고 막 뒤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나오던데? TV 같은 데서 가끔 그렇게 추징이지. 그거는 뜯기는 거지. 걸리면 뜯기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밝히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개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수개를 받으려는 그때 벌써 네가 한 단계는 올라간 거다. 바뀐 거다. 그러니까 담배를 꼭 끊냐 안 끊냐를 넘어서서 담배를 끊으려는 생각을 할 때 그래도 그냥 계속 피던 상황보다는 조금 사람이 좋아진 거야. 조금 사람이 좋아진 거야. 그리고 그런 게 에너지가 반복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서 변화를 주는 거거든. 내 자신에게. 그렇게 가는 거지. 한 방에 딱 해가지고 저는 예전에 제가 목정문 선생님하고 굉장히 잘 이렇게 그리고 목정문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목정문 선생님도 저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 담배 꼴초에 꼴초 앉아있으면 막 얼마나 펴대는지 진짜 끝도 없이 핀다. 끝도 없이 하루에 몇 갑을 피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도 그냥 담배가 아니고 파이프를 펴요. 이열은 파이프를 펴. 근데 하루는 내가 그만 펴야겠다 하더만 그만 끊었어요. 그래서 아유 저렇게 독한 사람 같으니라고 내가 이랬거든. 요즘 같으면 내가 또 거기서 한번 이죽거려 줄 건데 약간 깐죽거리면서 할 건데 그때만 해도 워낙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진짜요? 내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내가 하루 만에 끊었어요 스님 막 이러면서 뭐 이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인간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나 그거를 더 좋아하느냐? 아니, 대단하다는 생각은 해. 하지만 나는 그게 인간미가 없다고 생각해. 사람이 실수도 하고 좀 그지같이 이렇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귀한 거라니까. 아무도 실수 안 하고 뭐 잘못 안 하고 딱딱 뭐 로봇 같이 사는 거 그게 삭막한 겁니다. 그거는 동양 철학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마치 규정되는 뭐 이데아의 세계 같은 거, 야 그러면 재미없다. 천국 가면 진짜 거지 같은 거야. 진짜 재미없는 거야. 약간 미친놈이 있어야 인생이 재밌어. 영화도 봐봐라. 왜 EBS가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를 생겼다가도 또 고치고 생겼다가 고치고 이러면서 조금씩 앞으로만 나아가면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계율이라고 하는 이 수계라고 하는 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통적으로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받는다야.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그러니까 잠깐만에 못 지키는 거야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게 개체라는 게 몸에 성립이 돼서 계율을 지키려고 하는 도덕적인 마음이 한 번 내를 환기시키는 거야. 뭐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 왜 우리는 동지 때 팥죽을 먹는가? 속 안에를 불로 씻어주려고. 그 다음에 설날에는 떡국 흰빛으로 내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 끼 먹는다고 뭐 대단하게 바뀌냐? 그 다음 끼에 고춧가루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갈 건데? 아니 맞잖아.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조금이라도 좀 좋게 해서 길해 보려고. 그거 뭐 정초에 그거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지. 정초에 뭐 정동진 같은데 요즘 가지도 않는 것 같더라. 뭐 정동진 망했다고 뭐 나오던데.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해돋이 보면서 뭔가 이렇게 다짐을 해보고, 다짐해서 내가 이제 잘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아유, 아침부터 너무 일찍 일어났네. 이러면서 뭐 딴짓 좀 하고, 뭐 이러는 거지 뭐. 아니, 그게 인간이야. 인간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식을 반복하는 게 인간이지, 그걸 떨쳐버리는 건 절대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요번에 지금 그 박사 논문 쓴 걸 보면 그게 뭐냐면, 감정을 긍정한다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정을 통제해서 이성적으로 되는 게 깨달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조금 약간 떨어지는 놈들. 그건 떨어지는 놈들.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철학 위의 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 위의 미학. 그러니까 철학의 합리성.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집을 사건, 가전제품을 사건, 그러면 다 합리성이에요. 저도 지금 울산에 그 에어컨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보살님이 자꾸 이렇게 하나 살 거냐고 자꾸 이래서, 자꾸 사라고 그래서 오늘 주문했거든요. 주문했더니, 문자가 저한테 왔죠. 경기 지역만 되니까 빨리 취소해라. 조금 싸다 싶었다. 시골은 더 비싸. 이게 서울 경기 쪽이 좀 싸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이제 발달해 있잖아요. 유통이. 촌동네는 좀 더 비싸.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에너지 효율 1등급인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용 그거에 그래서 가격 대비 뭐 이렇게 쫙 찾잖아. 다 그렇게 할걸? 근데 진짜 비싼 거는 합리성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술품, 그 다음에 뭐, 문화산업의 기본적인 것들, 명품 이런 건 다 불합리성입니다. 불합리한 것이 가격을 더 지출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내가 그 가방을 보면서 느낀 그 생각. 내가 깨달음을 얻었잖아. 가방을 보면서. 비싼 가방일수록 아무것도 안 들어가더라. 비싼 가방일수록, 아니, 비싸고 좋은 걸수록 더 많이 수납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냥 명찰 차듯이 찬다니까? 이 사람들이? 가방을? 여러분들은 그 가방이 없습니다. 미안하게도. 우리도 뭐 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그건 물건이 들어가는 가방이야. 5천 이상은 돼야 물건이 안 들어가는 가방이야. 근데 가방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수납인데 이게 전도됐는데 그러면 그게 가방이 필요합니까? 왜? 가오를 살려주지. 그게 미학이에요. 그거는 판단이 되느냐? 판단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쌀값이 예를 들어서 몇만 원이 오르잖아. 그러니까 뭐 한 10%, 20%가 오르잖아. 그럼 사람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가방값은 5천만 원 하던 게 5,500이 하잖아.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야. 왜? 그건 주관적 판단이거든. 그리고 안 사도 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필요가 없어지면 전혀 소비를 안 해도 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래도 소비를 하죠. 그래도 소비를 하죠. 그게 왜 그러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뭐 로봇이라든지 이래서 합리성을 추구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 없어진다. 문화 예술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화가 합리적이냐? 드라마가 합리적이냐? 신데렐라가 합리적이냐? 백설공주가 합리적이냐? 봐봐. 우리가 동서양의 유명한 거 다 봐. 합리적인 거 한 개도 없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그 신데렐라는 사실
신데렐라는 사실 남자 잘 만나서 팔자 고친다는 스토리인 거고, 근데 그 남자가 그걸 용인을 할까? 현실적으로 그거 거의 잘 안 되는 얘기인데, 백설공주는 그게 장애인 착취의 전형적인 얘기고, 등골은 전부 장애인들한테서 뽑아가지고 자기만 싹 올라가고, 이거는 다 제끼지. 예. 아이고, 씨. 아주 나쁜 그 전형적인 악인의 행태지. 그럼 그 뭐 장애인들은 뭐 그냥 그렇게 밟히다 죽나? 아이고 참. 장애인 인권운동 이런 거. 그래서 전장현이 자꾸 지하철을 막는 거야. 일곱 난장이의 후예라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엄격하게가 아니고 내가 좋아지려고 하는 마음, 좋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건 행복에 대한 추구예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미학적 판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있어. 그래서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맑게 살지는 못하지만 맑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좀 공유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출가한 사람이면 좀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스님이 없어. 근데 일제강점기 때문에도 그런 스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3위가 됐다가, 3위는 이제 견습생이에요. 준회원. 3위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고 출가한지 좀 되면 비구가 돼. 근데 비구가 되면 3위는 10개만 지키면 되고 비구는 250개를 지켜야 돼. 네. 250개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를 먹잖아. 그럼 다시 3위로 강등해, 스스로. 왜? 힘들어. 다운그레이드. 아니, 그 윈도우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 됐을 때 다운그레이드 하는 분들이 있거든. 왜 그러냐면 처음에 초창기에 이게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거든. 그러면 다운. 그러면 그냥 프리하게 사는 거야. 그래도 범납은 인정되기 때문에 누가 타치를 안 해. 노타치에다가 나는 3위니까 굳이 뭐 잘 안 지켜도 되고 뭐 그러든가 말든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냥 나는 그래. 그 대신에 비구하고 3위의 서열을 정할 때는 그 사람이 범납이 있어도 3위니까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군대로 얘기하면 상사. 소위한테 계급으로는 안 돼. 하지만 짬밥으로는 대위보다 많아. 대위보다 많아. 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보다 밑에 있어도 그 사람을 존중 안 해주느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우를 해주지. 선배인데 계급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는 오히려 솔직하고 과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의 얘기할 때도 나와요. 유교에서도 언제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의의 가장 기본은 부끄러움은 아느냐.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예전보다는 부끄러움을 잘 몰라. 예전에는 뭐가 이렇게 적발이 돼가지고 혐의가 나고 이러면 그냥 이렇게 다 물러났거든. 근데 요즘은 끝까지 버틴다. 부러질 때까지. 끝까지 버텨. 딱 봤을 때 정황상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딱 그런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것만 아니면, 야, 그런 것도 있었어. 저거 뭐야,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다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아니, 그거 있었어. 바람이 나가지고 현장이 잡혔어. 현장이 뭐야, 사진 찍히고 다 했어. 그런데 그게 이제 불법으로 얻은 자료는, 불법으로 얻은 그 증거는 증거 효력에서 빠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법원에서 제척이 돼가지고 그 변호사가 제척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된 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져가지고 무죄가 돼. 옥장이 무너지는 거지. 옥장이 무너지는 거지. 아니 뭐
다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흠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남이 알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해라. 그러면 물어보는데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발전해요. 그런 사람이 발전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 태산은 한 티끌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태산이 됐고, 바다는 그지 같은 뭐 시화호물이나 이런 것도 다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게 있어. 자, 두 번째. 시간 너무 많이 썼네. 하나 하면 끝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한 네댓 개는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겠다. 스님들 법명은 두 글자인데, 나 여기까지 읽었을 때 왜 보살님들은 세 글자예요? 나 이러는 줄 알았는데, SNS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스님 법명 앞에 석자가 붙어서 세 글자인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이렇게. 비구, 비구니 할 거 없이 다 두 글자입니다, 법명은. 그리고 이 법명을 쓰는 문화는 동아시아에 있는 문화고, 인도나 이런 데서는 그냥 이름 쓰는 겁니다. 사리불은 출가에서도 사리불. 우바제사. 원래 사리불 이름이 우바제사예요. 우바제사. 우바제사. 목건년도 출가해서 그냥 목건년. 출가하기 전에도 목건년. 목건년 구리다. 이름이 구리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저쪽은 그런 가명 문화가 없고, 동아시아에는 호나 자를 쓰는 가명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법명을 쓰고, 그 다음에 법명에 돌림자 넣는 거는 제가 그 얘기 했잖아. 이게 다른 나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사람들끼리 뭉쳐있기 때문에 학렬 정하는 것 때문에 돌림자를 썼고, 그게 나중에 유교로까지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도 돌림자를 쓰게 된다. 일반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다 두 글자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도하고 나중에 차등돌려고 세 글자. 세 글자. 그래서 법명만 이렇게 자세히 봐도 예전 문헌들 같은 거 볼 때 이게 스님인지 비구 스님인지 비군인지 신도인지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보여요. 우리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면 뭐 미자 이러면 여자 이름. 그리고 그게 아마 한 요런 이름을 쓸 정도면 지금 한 50은 넘었겠다. 뭐 이런 느낌 딱 나오지? 아니 그렇지 않아? 네, 50에서 70 사이. 뭐 그 정도 생각을 하면 정상인 거야. 왜냐면 그게 일본어 투잖아. 무슨 자라고 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잔여적 영향이 남아있는 문화 세대.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쫙 보다 보면 그게 느껴진다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면 그게 아마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이름을 가지고 구분한다는 건 불가능할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게 대충 이름만 봐도 몇 살 정도 됐겠다. 그 유행하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계명 같은 거, 성형수술이나 이런 거 다 권장하는 사람이잖아.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계명을 했는데 너무 센 계명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저는 또 대놓고 물어보잖아. 원래 이름 맞아요? 바꿨죠? 바꾸면 더 쪽팔려. 걸리면 더 쪽팔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계명을 해달라, 저 이름 짓는 거 싫어해. 더럽게 복잡하고 귀찮아. 근데 계명을 해달라고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것도 했거든. 요즘은 이제 약간 이제 허리가 펴져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다 했죠. 야, 내가 길에서 탁발도 한 사람인데, 길에서 탁발도 한 사람인데 뭐는 안 해봤겠어.
그리고 우리는 또 어렸을 때도 이런 쓸데없는 잡기 이런 거 좋아했었고, 전공도 철학과인데 다 대충 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저한테 고쳐달라 그러면 제가 그 시대에 대충 부합되는 세련된 이름을 해줘.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너무 막 현대적 이름 이런 거 안 해. 그리고 장명소에 가서 지으면 대부분 좀 약간 엉뚱한 이름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법칙에 맞췄거나, 안 그러면 너무 현대적이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갔거나, 안 그러면 너무 약간 전통적 이름,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본명은 보통 이제 보살님들은 3글자, 거사님들은 2글자를 씁니다. 거사님들은 2글자. 처사라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요, 거사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에요. 처사는 살림처사 이렇게 해서 유교적 명칭. 그다음에 도가에서 신도가 쪽에서 쓰는 약간 그런 쪽 명칭입니다. 그게 다 이게 저도 좀 복잡하긴 한데, 그 도가 쪽을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도교가 있고, 도가가 있고, 신도교가 있고, 신도가가 있고, 신선이 있고, 4단이 있어요. 이게 좀 룰들이 다 달라. 그리고 그게 명칭부터 통일이 안 됐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명칭 구분도 잘 못해. 그래서 아무튼 복잡한데, 살림처사라고 하는 거는 살림에 은거한 그런 사람들, 약간 은자 이런 느낌들. 그리고 그걸 이제 유교에서 차용을 또 나중에 해가는 거예요. 도가식의 은자 같은 계열들을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거사는 원래는 거사하고 장자라고 하는 게 불교에 있고, 장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죠. 급고독 장자 하듯이. 장자는 상업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을 장자, 거사는 농업이나 유목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사람을 거사. 원래는 그랬었어. 원래는. 근데 나중에는 그 용어들이 섞여지고 동아시아로 오면 나중에는 그냥 거사로 거의 다 통일. 이렇게. 그래서 남자는 2글자, 여자는 3글자. 근데 여자 3글자를 지어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뭐 화자, 빛날 화자, 마음 심자 뭐 이런 거, 정견심 뭐 이런 거, 맨날 이런 거 더럽게 많지. 그래서 그냥 2글자가 오히려 깔끔하겠다. 요즘은 2글자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2글자 쓰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스님들 법명 앞에 석자를 써서, 이게 예전에 그 유명한 서경산 스님 뭐 이런 거 하듯이 그 석자 쓰는 분들이 가끔 있어. 조계종에도 계시는데 차마 얘기는 못하겠다. 또 한 칼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좋은 거면 실명을 거론했을 건데. 참고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 여성 이름에 자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스님들 이름에는 성을 붙여요. 성을 붙인다고. 박한영 스님, 방하남 스님. 그래서 누구까지도 최근까지 성을 붙였냐면 이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라고도 하지만 이성철 스님 이렇게도 한다고. 들어보지 않았어? 그렇게 성을 붙이는 문화가 있어요. 성 붙이는 문화가 있어. 그래서 성을 붙이면 일제강점기 전후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성하고 같이 써. 그래서 그 유풍이 남으면 거의 뭐 성철 스님이 거의 끝 세대 쪽이에요. 그 뒤에는 거의 이제 성 잘 안 붙이거든. 아니 생각해보면 다 그렇게 붙여. 앞쪽에는 그렇게.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분들은 대부분 뭐 전정강 스님 다 성이 붙잖아 앞에. 가만히 생각해봐.
그래서 성 붙이는 흐름이 하나 있었고, 그거는 일본하고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성이 생긴 것과 관련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 중에서 바뀐 게, 저 어렸을 때는 성 띄고 이름을 썼었어. 띄어쓰기 했었어. 띄어쓰기. 그 일본풍입니다. 그 일본풍입니다. 일본은 단성과 복성이 섞여 있는데 복성이 훨씬 많아요. 두 글자. 두 글자가 훨씬 많아요. 중촌 뭐 이렇게 나카무라 뭐 이렇게 하듯이 복성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단성도 있긴 있어. 근데 단성과 복성의 비율이 단성이 훨씬 적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 그래서 걔네가 헷갈리니까 그리고 일본이 성이 더럽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걔네는 띄어쓰기를 해. 지금도 띄어쓰기예요, 걔네는. 근데 그 유풍으로 우리도 띄어쓰기를 했었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성 띄고 이름을 썼었어.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단성이고 성이 한 글자고 그 다음에 성씨가 많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면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 그렇게 혼란스러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띄어쓰기 했다가 다 붙인 걸로 지금은 다 붙였잖아. 그러니까 시대적 유풍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읽는 사람이,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세대를 공유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네 이렇게 하는 거지. 몇백 년이 흐르잖아. 그러면 전문가만 이걸 눈치챈다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비구니 스님들 이름, 옛날 이름들 이렇게 보고 비구 스님들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대충 이게 비구니인 것 같다, 비구인 것 같다. 답이 있느냐? 없어. 발언문 이런 데 막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이게 보살님 법명인가? 뭐 이렇게 한다고. 대충 추정해 본다고. 그게 많이 굴른 사람이면, 그런 식의 문헌들을 많이 본 사람일수록 거의 정확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못 본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마치 그 형사의 촉하고 같은 거지. 답이 있냐? 없어. 근데 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너는 범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 범인이야. 그래서 표적 수사를 한다고. 표적 수사를. 제가 병원 같은데 제 뒤에 좀 붙여봐라. 뭐 이런 거.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촉이 좋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 그런 촉이 없는 사람은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이야. 촉 없으면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서? 그건 굴르는 거밖에 없어요. 그냥 많이 굴르면 그게 생겨.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한국에서 여러분이 굴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대충 어떻다. 근데 그게 판이 뒤집어지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 최근에 들어서 판 뒤집어진 거 하나 있잖아. 도로명 주소. 그게 한국인의 지리감을 무너뜨린 아주 대표적 사건 중에 하나거든. 그 전에는 무슨 동 이러면 서울 안에서 무슨 동 뭐 어쩌고, 그거 되게 재밌다니까. 지방은 전부 도시명을 말하고 너 어디 사람이야? 광주요, 전주요, 부산요 이렇게 얘기하고, 서울 사람은 동 이름을 얘기합니다. 진짜야. 진짜야. 서울은 서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해. 너 어디 사람이야? 울산요, 대전요 이렇게 얘기해. 그거 굉장히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지방의 도시급이 실제로는 여기에 한 동 정도 레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딴 데는 들어본 적도 없어. 서울은 근데 뭐 서초동요 뭐 이렇게.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 뭐 도로명 주소 끝까지 안 쓰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하나는 기억 못하는 사람, 기억 못하는 사람, 좀 오래된 사람. 하나는 좋은 동네 사는 사람. 도곡동요 이런 거 끝까지 할 거다. 그렇지 않을까? 도곡동, 압구정동, 여의도 이런 거 끝까지 하지. 그런 거, 그치? 해보고 싶지? 해보고 싶지? 도사님 어디 살아요? 용인. 그거 봐. 이게 등급이 떨어지게 나오잖아. 시 이름으로 나오잖아. 시 이름으로. 아니 재밌잖아.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게 문화적 흐름하고 관련된다니까. 문화적 흐름하고. 그래서
이 스님들 중에 성씨 붙이는 거는 사실은 일제강점기 그 전후의 영향들인 거고, 이 석씨를 붙이는 거는 도안 스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저 위진남북조 시대 때 도안 스님, 도안이라고 하는 스님 때문에 전진 쪽에 나라에 있었던 그 5호 16국이라고 그러잖아요. 16국이 5호 선비흉노 갈저강이라고 하는 5개의 부족이 16개를 세웠다. 하, 성한, 2조, 3진, 4연, 오량 이렇게 해서 16개의 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서 도한이라고 하는 스님이 출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석가모니 제자니까 앞에 석자를 붙이자, 이렇게 석자. 미쳤죠. 미쳤죠. 그냥 또라이. 그 당시 엄청난 천재입니다. 석도안이라고 엄청난 천재입니다. 그래서 7도인이고, 그 다음에 얼굴이 되게 못생기고 꺼먹고 이랬대. 그래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야, 머리 좋고 대단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왜 저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부처님이 석씨가 아니잖아. 부처님 뭐 석씨야. 석씨는 탈해왕 이 석씨지. 그리고 옛날에 성씨 붙이고 이런 것도 진짜 거지 같아요. 바가지 같은 데서 나왔다 그래서, 박에서 나왔다 그래서 박혁거세잖아. 석탈해는 옛날에 그 호공집을 뺐을 때 탈해가, 거기가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이에요. 그래서 옛 석자를 써서 석씨야. 그냥 놀릴 때 우리가 돌석자냐 뭐 이런 거 하지만, 그 옛 석자. 그게 우긴 사건이야. 남의 집을 사기쳐서 뺐을 때 그게 옛날 우리 집이라고 우긴 사건이야. 그거를 성공해서 너무 이 사람이 유명해졌어. 약간 그 조이팔 같은 겁니다. 탈해가. 근데 그게 윤리관이,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지금으로 보면 욕 더럽게 먹을 상황인데, 그때는 그게 지혜롭다라고 판단을 받았어, 사람들이. 야, 기가 막힌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지금은 깜빵. 지금은 깜빵. 그래서 그게 전승, 그때 내가 그 사기쳐서 잘 됐어. 그래서 우리가 옛날 집이라고 우겨서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석씨라고. 자기 그게 자랑이지, 훈장이지. 예, 조이팔이 다단계 해가지고 다단을 성씨로 삼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단 조이팔 뭐 이렇게.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씨가 옛날로 올라가면 다 그렇다. 그게 진짜 오래된 성씨예요. 그리고 성씨가 의미가 뚜렷하고 좀 좋은 성씨들이 있어. 그런 거는 다 뒤에 만들어지는 성씨예요. 그러니까 뜻이 별로 없고 약간 그지 같은 성씨들이 다 오래된 성씨입니다. 오래된 성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씨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어. 기껏해야 박혁거세 해봐야 기원전 조금 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성씨를 쓴 사람은 진흥왕이 처음입니다. 진흥왕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대단한 성씨들 말고 조금 떨어지는 성씨들은 대부분 고려 말에 만들어져요. 고려 말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정도의 대수를 가져. 그 성씨의 무슨 파에 몇 대 손 이러면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정도가 고려 말에 만들어지는 성씨야. 30대 초까지. 예. 만약에 기원 전후로 여러분 성씨가 넘어가면 거의 한 60대, 70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한 성씨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있죠. 그게 공씨거든요. 공자우손이에요. 구멍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구멍씨요. 구멍에서 태어났다. 그런 거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 그런 구멍 아니야. 그런 구멍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니구산 부자동이라고 동굴에서 그 안징제가 씨바지로 들어갔다가 임신했는데 남편이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남편이 애를 낳기도 전에 죽고, 거기 집안에 그 애 못 낳는 여자하고 그
태어나 있던 딸들이 다 쫓아내가지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애를 낳고 탯줄 끊고 하는 게 그 니구산 부자동이라고 그 동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구몽씨야. 그래서 옛날 성씨는 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하다니까. 그게 오래된 성씨예요. 자부심을 가지는 성씨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유치해. 예. 그리고 석가모니 야이씨 고타마가 성씨잖아. 고타마 구담 번역하면 구담이고 차라리 구씨 이러면 뭐라 어떻게 하겠는데 석가는 종족 이름이야. 우리 식으로 하면 동이족 이런 거야. 동이족 이렇게 내가 썼는데 동이족 썼는데 야 두 글자로 하기는 좀 그렇대. 그냥 동자로 축약할까? 그러면 나를 따르는 쉽게 말해서 미국 내 제자들은 동씨로 동 제임스 이렇게 하는 거야. 야씨 이게 무슨 장난이야 뭐야. 그게 내 성씨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불교에 대한 생각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성씨로 그냥 우리는 다 통일합시다. 집안의 태생적인 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집안 환경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이제 새로 거듭났다고 생각해서 그냥 성을 다 바꿉시다. 이런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런데 거기서, 부처님은 석가니까, 석가를 김가 이가 박가 설마 이렇게 보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서 석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거를 지금까지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참 억장이 모른다. 억장이 무너져. 그래서 석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씨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석자연 이렇게 되는 거지. 석자연. 그러면 그 붙이면 더 재밌겠다. 자여 이렇게 하면 자연이라고 하지 마. 자여 이러면 석자요? 그러면 몇 자요? 석자요? 이런 거 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거는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불교에서 추구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아유 뭐씨. 가방끈 짧은 분들이 좀 헛다리 헛다리. 그리고 이런 게 생각보다 이 유래나 이런 거를 잘 몰라요. 이런 거 제가 얘기하잖아. 교리보다 어려운 게 문화의 유래를 찾는 게 더 어렵다고. 그리고 이 석도한 스님, 그 도한 스님에게 대들고 맘먹으려고 했다가 깨진 사람이 있어. 이제 습착치라고. 사해 습착치 유명한 뭐 있어요. 그 당시에 천재. 천재. 사해 습착치. 이래가지고 사해 습착치. 그래서 그 사해 습착치가 그러니까 천하의 습착치인 거야. 나 같은 천재는 없어. 그러다가 이제 도한 스님 만나가지고 이제 결투를 했는데 도한 스님한테 깨지거든. 그 습착치가 지금 시진핑 조상입니다. 습시입니다. 습시. 시진핑이 습근평이야. 습근평. 시진핑. 그래서 시진핑이 저 불교적으로 좀 잘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전진의 부견이 누구냐면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고구려 소수리망이 2년에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줬던 게 전진의 부견이야. 전진의 부견. 잘 기억해 보면 372년 해갖고 이렇게 가물가물하게 전생처럼 떠올라. 그렇게 한번 들어봤지. 국사책에 안 들어봤으면 중학교 안 나온 거예요. 초졸이요, 초졸. 초졸로 몰아붙인다. 근데 그게 이 전진의 부견이 양양성을 깨뜨리고 그게 있어요. 양양성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있어요. 이번에 무당산 갔을 때도 그 옆에가 양양이었는데 양양. 우리는 또 양양이 또 뭐가 있어.
그리고 그 영웅문 보면 그 곽정이 마지막에 이렇게 딱 지켜내려고 했다가 무너지는 게 그게 양양이거든. 예. 그리고 징기스칸 군대가 이렇게 딱 내려올 때 원나라 군대가 내려와서 결국 양양성이 무너지면서 남성이 박살이 나거든. 양양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거든. 강남과 강북에서의 위에서 쳐내려갈 때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데 양양성을 깨트리고 근데 굉장한 요새예요. 잘 안 깨져. 콘스탄티노플하고 비슷해. 예, 저 유럽으로 치면 콘스탄티노플 들어보셨죠? 저기 이스탄불. 튀르키예, 터키라고 해도 된다더라. 튀르키예라고 굳이 안 해도 된대. 그냥 익숙한 거는 그냥 불러도 된대.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뭐 저 사람이 코리아라고 불러도 뭐라고 안 하잖아. 야 한국이라고 해. 한국. 코리아 하지 마. 이런 거 안 하잖아. 괜찮대. 괜찮대. 아니 이게 표준적으로 괜찮대.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 양양성을 깨뜨리고 나서 그때 굉장히 재밌는 얘기. 내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양양성을 깨뜨리고 한 사람 반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 부견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두 놈이 있대. 근데 한 사람 반이래. 그게 한 사람이 도안이고 반 사람이 습작시예요.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 반 이렇게. 그러니까 습작지도 대단한 사람. 대단한 천재야. 대단한 천재. 그리고 도안 스님은 더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불교가 전래되고 그렇게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나 이런 걸로 따지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그 천하의 도안 스님한테 비견이 되겠어. 단지 우리는 시대를 잘 만나서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하기가 쉬운 시절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오락가락 하던 시절이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생각보다 많이 낚였다 인도놈들한테. 머리가 좋으면 뭐해. 약 파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아유 멘사 회원이고 IQ 200이 돼봐라. 야바우 이기나. 이런 건 논리적 층위가 다른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현장 스님 가서 많이 당했다. 아우 막 진짜인 줄 알고 자기는 막 신기해서 기록. 우리 같이 이제 후대 입장에서 봐서 대부분 역사적 검토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 양반 낚였구만. 어디 약 파는 놈한테 또 걸린 거지. 세월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대단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시절이 더 대단해서. 지금은 석가모니가 누가 부처님 성씨라고 생각을 하겠어. 그것도 성만 잘랐는데 음역인데.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조선 초기에 불시잡변 정조선이 쓰는 불시잡변 보면 김씨, 이씨, 박씨, 불씨요. 이제는 불씨가 나와. 왜? 붙다니까 불씨. 아 진짜라니까? 불씨라니까 불씨? 불교도 아니고 야 불씨 좀 너무하지 않냐? 좀 이거? 참 좀 재밌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도전이 무슨 뭐 머리가 나쁜 분도 아니고 다 그러는데 그런 이제 시대적 한계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정도. 해서 이 석자가 들어간다더라 라는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내일은 맞잖아. 7시 반에 시작했으니 우리 9시에 끝내는 거 아니야? 9시 거면 한 개 더 할까? 오늘 그러고 보니까 누가 법명에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구나. 법명을 받았을 때 생년월일을 적어서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모 스님께서 법명을 만들 때 생년월일이 필요 없다 하시더군요. 법명을 지어주시는 스님마다 다른 건가요?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법명이 뭔 필요가 있어. 스님들 법명 지을 때도 생년월일 없어요. 뭔 헛소리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법명은 상대적으로
본명은 상대적으로 저거 하기가 좋고 짓기가 편코 이름이 훨씬 더 짓기 그러면 이름은 생년월일 넣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름에 생년월일 별 필요 없습니다. 생년월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잘 못해서 그래. 예, 조금만 시간을 되돌려 보면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훈장 출신이었는데 손자 이름을 할 일 없을 때 한 20개 지어놨지. 그래서 나오면 너 이렇게 던지는 거야. 계산 다 해서 지은 거예요. 그거 계산 다 해서 짓는 거야. 그러다가 나한테 너 했는데 내가 이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차남 이름을 나는 막내인데 그 이름만 봐도 그게 장남 차남 들어가는 글자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숙자가 들어가면 그 맑을 숙자가 들어가면 지혜비 숙자나 맑을 숙자 이런 거 들어가면 여자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원래는 남자 이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들이 들어가는 구조들이 좀 있어. 그래서 그게 또 재밌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 자기 손자들 태어날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10개, 20개를 지어놨어. 그 이름 짓는 거에 그 당시에 동네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요. 못 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손자녀가 태어났어. 이름 지어? 나는 그런 사람은 봤어. 야, 쟤는 진짜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애를 낳았으니까. 장명책을 사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짓겠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런 열의는 없었잖아. 보통 그 권한이, 이름의 권한이 할아버지한테 있잖아.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도 배운 적이 없어. 여러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잖아. 그럼 이름 지을 수 있어? 이걸 모르잖아, 룰을.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갑자기 책을 사서 공부를 할까? 평생을 안 했는데 뭐 굳이. 그리고 옛날같이 좀 많으면 공부할 필요도 있겠지. 내 손자가 한 10몇 명 돼요. 한 20명도 돼요. 이러면 공부해도 되지. 하나 하려고 이걸 책을 사서 내가 머리 터지게 이걸 해야 된다고? 그거는 좀 귀찮지. 그러면 장명소 같은 데 맡기잖아. 그러면 그렇게 성의 있게 할까? 그렇게 성의 있게 할까? 그런 데는 생년월일 시 그런 거 다 해서 넣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주랑 맞춰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있으면 생년월일을 넣어서 사주에서 쉽게 말해서 모카토금수 중에서 약간 약한 거를 한글 이름이나 한자 이름을 통해서 수리로서 보충한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돌림자를 쓰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돌림자 안 쓰는 집이에요. 그러면 그런 조건들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어. 하지만 돌림자가 들어가면 수리 성명학도 안 맞아요. 사실은 계산이 안 떨어져. 그 돌림자가 족보에 보면 한 두어 자가 있어. 그래서 기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충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맞습니다. 그리고 뜻 안 나와요. 뜻 안 나옵니다. 그냥 발음이지 그게 무슨 연결해서 뜻이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은 해봐야 돼. 그런 거 생각은 해봐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짓는 룰은 진짜 최근에 그냥 지연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무슨 뭐 검은 용의 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 백말띠 팔자 사납더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이게 무슨 뭐 황금 돼지의 해.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하잖아. 그거 다 최근에 개구라요. 그리고 흑룡의 해. 흑염룡이냐? 무슨 뭐 딱 봐도 기분 더럽고로. 그래서 그 식간시비지하고 붙여가지고 그냥 생 넣는 건데 그건 해오지 않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 없어. 생년월일 없고, 예전에는 미리 언제쯤 태어난다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애가 배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라는 개념도 별로 없어요. 미안한 얘긴데. 예, 시라는 개념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세대보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시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 그래서 사주 볼 때 시를 모르면 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냐,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냐, 뭐 어쩌고 하면서 나와. 예, 그 전에 시계가 없었잖아. 그래서 뭐 밥 먹을 때 했어요. 밥 먹을 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밭일 하러 갔을 때 났어요. 뭐 별로 뭐 소리 다 있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예전에는 그게 랜덤이지만 요즘은 저걸로 뽑으니까 수술하니까 제왕절개하니까 이제 좋은 사주를 좀 해주세요. 또 있어. 제가 그런 거 되게 귀찮아 하거든. 더럽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름 짓는 거하고 그게 제일 귀찮아. 제일 귀찮아. 그래 내가 진짜 엉간하면 안 하거든. 엉간하면. 근데 왜 그렇게 귀찮아지냐면 간단한 거예요. 사주예요. 예를 들어 사주를 봐. 그러면 연, 월, 일시를 사주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과 하나만 보면 되잖아. 아니, 맞잖아. 하나를 보는 거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를 의사가 결정을 하래요. 그 안에서. 그러면 12개, 하루에 12개가 있는 거야. 12시가 있으니까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이니까 12개 곱하기 7이에요. 70에다가 7이 14니까 84개를 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손자니까 좀 해주면 안 돼요? 나는 84개야. 그리고 만약에 그 집이 좀 형편이 좋아가지고 의사들을 약간 녹록하게 만들 수 있어. 형편이 안 좋으면 의사도 다 시간 가려. 밤 시간에는 안 되고요. 낮 시간 하셔야 되고요. 한 3일 안에 해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형편이 좋아. 그래서 한 보름 안에 해주세요. 야, 씨, 나 150개. 150개. 150개 값을 다 주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한 개 값으로 150개 사람 죽어. 사람 죽어.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한 번만 바꿔 말씀드리면 그러면 점쟁이한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의껏 안 한다. 왜? 너는 검토 못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를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얘기하니까. 진짜 짜증나는 그거지. 또 그런 거 있어요. 또 뭐 3일 안에 뭐 해주세요. 그래갖고 아이씨 하기도 싫은데 그래갖고 억지로 했다. 그랬더니 또 안 좋아. 3일 안에서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좋은 날 없어. 그래서 그냥 평균 이상 뭐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제가 의사한테 얘기해서 기간을 바꾸라고 해보겠습니다. 야, 하지 마. 힘들어. 아니야. 내가 겪어본 일들이야. 다 겪어본 일들이야.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극적 반전이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날짜하고 이게 두 개는 정해져 있잖아. 달까지는. 그러면 그렇게까지 극적 반전이 안 일어나. 두 개의 경우 수는 말뚝으로 들어가고 두 개만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팔자가 좀 좋으면 안 그러면 아예 그냥 꾹 참아가지고 다음 달에 낳든가. 변비라고 생각하고 한번 딱 해서 달을 바꿔서 저도 그 얘기 하잖아. 내가 28일생인데 2월 28일생인데 거지같이 3월에 태어났으면 좋아하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 내가 한 이틀만 더 참아보지. 아이고 내가 팔자가 거지같이 됐다고. 좀 참아야지. 참 좀 그치? 내가 1월 28일이구나. 근데 그 추울 때 별로 안 좋아. 추울 때 별로 안 좋아 이게.
잘해. 쥐띠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 돼지띠 추울 때 이거 별로 안 좋아. 어? 아, 내가 참아야 되는 거라고 그게? 며칠 참았다. 우리 때는 제왕절개 할 때도 아니거든. 어. 아이고. 이게 초산이었으면 조금 더 걸렸을 건데. 아이고 씨. 그래, 슬픕니다. 아, 이거 딴 거 하나 해볼까? 잠깐 시간 짧은 거 하나만 해볼까? 기도를 올릴 때 발언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말씀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아픈 데가 많으면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구체적이야. 몸에 양성종양도 있고 그것도 가로 열고 여기저기에 있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심신 건강이라고 쓰는데 몰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써야 되나요? 야, 이거 참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근데 어디 그런 사람이 말이야. 어디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근데 구체적이면 초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돋보기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잘 당겨서 초점을 맞췄느냐. 어렸을 때 이거 안 해보셨어요? 응. 다 나이 든 사람 다 해봤어. 이거. 그리고 여러분은 또 거지 같은 거 이만한 거 갖고 했을 거야. 우리는 이만한 거 썼거든. 근데 그 초점을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되고 하나씩 격파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가면 에너지가 강하면 다 돌아가요. 아니 그렇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수입이 많아. 그럼 집도 사고 별장도 하나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콘도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 골프 회원권도 하나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수입이 적으면 하나하나 각계격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급한 거부터 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거를 뭐 사통팔달로 다 하면 좋지. 기도는 두 가지 원리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내가 집중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건 이제 내 문제고, 또 하나는 외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보살의 가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했던 에너지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강경 기도를 해, 아니면 관세음 보살 기도를 해, 지장보살 기도를 해, 그러면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의 에너지들이 좀 이렇게 고층의 구름처럼 뭉쳐 있어. 그러면 거기랑 접해가지고 내가 그걸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투자방? 비유로서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난 개미야, 개미. 그러면 내가 이제 뭐 밴드나 이런 데 이렇게 자꾸 찝쩍거리다 보면 그런 투자방이 있어. 그러면 같은 개미들끼리 이렇게 다 공멸하는 개미 팀이 있어. 개미할개한테 걸려가지고 다 두드려 맞고 있어. 그러면 서로 위로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정보를 좀 얻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고수가 있으면 이제 불보살이 되는 거고, 그 양반이 이제 리더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의 정보를 하면 그래도 조금은 나은 부분도 조금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또 하나, 그게 외부적인 거 두 가지. 그 다음 내부적인 거는 내가 스스로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도가 되는 거냐면 내가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라디오 주파수 잡듯이. 주파수는 외부에 있는 거고 내가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 맞추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그거는 동시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 채널이
뭐 지금 한 50개가 있어.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동시에 다 들어야지 미친놈입니다. 하나 듣는 거고 하나 듣는 거고 그리고 초점을 맞추면 깨끗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를 해결하고 하나를 해결하고 하나를 해결해 가는 거지. 주파수는 다 있으니까 동시에 나는 뭐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증권회사 그 다니는 사람들 그거지. 진짜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 모니터 막 이렇게 하고 세계 주식시장 막 그래 갖고 쫙 이렇게 하고 막 괜히 보는 척하고 그래봐야 뭐 눈깔만 아프고 정신만 사납지 씨 뭐. 아 있어 주식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뽀대나는 사람들 막 모니터 한 7, 8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막 움직여. 그리고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그렇게 잘하면 치과하지. 그렇게 잘하면 치과하지. 월급 받고 있겠나.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 들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참 재앙이 요즘 세상에는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집안에 한 명 있으면 재앙이요. 우리 입도 그래서 힘들었어. 남의 거는 잘해. 남의 거는 잘해. 근데 가족 거는 그게 욕심인가 싶기도 하고. 왜 그런 얘기 있거든요. 바둑이나 장기는 옆에서 혼수 두는 사람이 한 급이 높아진다라는 객관적으로 봐서 그래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남의 거는 그냥 어느 정도 먹으면 털어내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나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이제 눈이 이제 이렇게 약간 잘 안 돌아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친한 사람 것만 싹. 참.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려고 하고 제일 확실하다라고 하는 데만 들어가는데 재앙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그건 뭐 속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기도는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성.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발언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기도가 끝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부터 나오는 행동 양식에 내가 부탁을 해. 부처님 내일 공양청 우리 집에 와서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부처님은 침묵하면 오케이예요. 그러면 부처님을 불보살을 생각하면서 된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럼 언제나 침묵해. 언제나 침묵해. 아니? 라고 말 안 하더라고. 그렇게. 그게 이제 확실성으로 점점 자신을 다져가고, 이렇게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람이 불안하고 사건을 닥쳤을 때 불안하고 두려울 수는 있지만 어른이 되면 의연함을 보여야 된다. 특히 그게 가족들과 관계면 그러니까 어른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숨길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불안해하면 어른이 불안해하면 밑에는 더 불안해. 그래서 걱정되는 건 맞지만 의연함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른이다. 걱정된 걸 걱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아직 어른이 덜 된 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의연함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처럼 혼자 살면 됩니다. 혼자 살면 돼. 이미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가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서 속이 타더라도 혼자 타야지 같이 타면 더 힘들어져. 그걸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거기에 서로 흔들리기까지 하면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지. 그래서 심신건강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떤 거라고 하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대출 승인 하나 받을 때도 구체성이 있어야 돼. 진짜라니까. 진짜야.
그래서 아니 그냥 보통 때는 약간 범범하게 해도 되고 근데 뭔가 사건이 있을 때는 훨씬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발언할 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끝날 때는 기도가 끝날 때는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밖으로는 연결될 수 있어서 에너지가 들어오게 하는 거, 이렇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